한 유명 제약회사 회장의 아들이 병원 경비원에 노트북을 던져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재물 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씨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에 발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차 위반 딱지에 화가 나서 노트북을 던졌는데 이 사건이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3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지금 이분이 이제 원래는 다른 차, 등록된 차량을 끌고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병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분이 그 당시 사고가 난 당일날은 그 포르쉐라는 다른 차를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사전에 그날 근무하는 주차 관리인에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나왔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은 거죠. 근데 이분 얘기는 여러 번 붙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관리실로 갔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노트북, 상당히 고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노트북을 들어서 팽개쳐가지고 부수고 파손하고 이제 이런 상당히 분노 조절 충동 장애의 형상을 보이는 그런 게 CCTV에 포착이 돼서 결국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인지하고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땅콩 리턴 사건도 있었지만 대기업 후계자들의 갑질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았습니다. 김승연 하나 회장님이 그 아들이 룸살롱에서 맞았다 그래서 직접 선두에 나서서 폭행한 거. 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와 그다음에 신동준 롯데그룹 부회장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고급 차를 끌고 가다가 프라이드가 끼어든다 그래서 네. 어디서 감히 프라이드가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폭행을 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켰죠. 그리고 많습니다. 재벌 2세들의 마약 파티. 그다음에 1인 시위를 하는데 회사 앞에 있다고 해서 쫓아가서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구체적인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갑질이 또 일어났다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51세인데 네. 그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님의 사남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회사의 사장 겸 부회장인데 사실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건이 더 주목받는 건 아무래도 그런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지금 재물손괴 360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어떤 7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그런 형태인데 만약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하면 나중에 합의가 안 될 때 법정 구속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 재물손괴라 처벌 전력이 없으면 대부분 불구속 입건합니다. 네. 자, 다음 사건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로도 나갔는데 지난 6월이었죠. 강남 한복판에서 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벤틀리와 페라리가 추돌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두 차의 차주가 부부 사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 페라리하고 벤틀리 차량이 추돌됐다. 서울 네. 강남구 테란로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밤에 페라리와 또 그 벤틀리가 추돌이 됐다고 하니까 역시 강남이구나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부부였는데 이게 이제 그 사건이 또 결국 또다시 화제가 되는 건 그 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여성이 이제 페라리를 끌고 뒤를 미행을 하다가 결국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벤틀리 차 조수석에 묘령행이 타고 있다. 이걸 보고 화가 나서 만취된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을 했는데 결국 2차 추돌이 일어난 게 바로 택시 기사를 추돌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내려서 가만히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부란 말이죠. 그리고 고의로 추돌했다는 게 그때 인지가 돼서 결국은 강남 경찰서까지 가서 지하에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협박을 해서 결국 보험금 500하고 나머지 2,700만 원 정도를 공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 경찰서에서 보니까 이게 뭔가 의심쩍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인을 추궁을 해가지고 이게 밝혀지게 됐는데 택시 기사가 약점을 잡아서 2,700만 원을 공갈을 친 건데 결국 이게 약점이 뭐냐면
부인이 고의로 추돌하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 벤틀리나 페라리 합쳐서 수리비가 3억 3천 정도 나오는 수리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오니까 결국은 입마금을 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에게 2,700만 원을 거금을 주게 되는 것인데 결국 택시 기사 이 범행이 밝혀져서 영장 청구하고 부인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류의 고의 사고 또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경우에 과실률이나 또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고의 사고라고 하는 건 네. 예를 들어서 D차가 고의로 받는 건 앞차에 대한 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D차가 고의로 추돌한 부분을 앞차에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D차는 전혀 수리비라든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2차 추돌된 부분은 내가 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택시 기사는 피해자로서 아무런 어떤 실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한 80%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파손이 안 됐음에도 아마 어떤 범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페라리 벤틀리니까 네네. 이걸 약점을 잡아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협박 공갈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는 경우 참 많이 네.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업주까지 처벌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이게 이제 통상 오토바이가 이 인도를 다니게 되면 사람한테 추돌 사고나 아니면 어떤 재물 손괴 부분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썽이 많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이제는 업주가 사용인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교양을 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쉽게 말하면 인도로 다니는 행위를 업주까지 같이 처벌을 해줌으로써 이런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인도상의 사고를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배달이 조금만 늦어져도 주문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요.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 벌금까지 물게 되면 식당 업주들도 좀 불만이 생길 것 사실 같습니다. 굉장히 앵커께서 착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나 작은 사람들의 어떤 네네. 그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중이 피해를 본다라든가 부차적인 사고가 나게 되면 공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슬기롭게 운행을 하시고 영업을 네. 하셔야 되지 인도로 다님으로 해서 조금 배달이 빠르다. 그러나 사고가 나게 되면 좀 더 큰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거든요. 본인이나 업주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법을 준수하는 생각을 하고 좀 인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배달원을 고용할 경우는 사실 안전 교육이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 면허증이 없는 사람,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또 바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양이라든가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돌출이 된 것이죠. 왜 그러냐? 인도상에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 또 무면허 또 그 등록이 안 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보험 처리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범죄를 막고자 하는 측면에서 네. 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복절 특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를 포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 대거 네. 사면이 됐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겁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고요. 아직도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음주가 1회인 경우에는 사면을 다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고, 음주 운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 측정 거부, 또 약물,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이번에 사면이나 감면에 다 제외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내가 지금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나머지 시간이 다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6시간 교육을 받고 예전처럼 그 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서 면허 취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4일부터 지금 면허정지 기간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해당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일 면허 정지인데 30일 지났다. 그럼 70일 남았잖아요. 네네. 그 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바로 받아서 14일부터 바로 면허증을 찾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팀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